지난주 시장을 뒤흔들었던 공매도 이슈와 테이퍼링 우려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 같은 지금 시점입니다. 마치 악몽을 꿨던 것처럼 주말 지나고 나니 없어져 있는데요. 대신 시장이 본격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1%대 반등세가 감지되고 있고 게다가 장중 고점을 계속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 우려는 조금 더 내려갔으니 반등장을 준비를 하셔야 할 텐데 과연 다음 스텝은 어디가 될까요? 여전히 경기 민감주 쪽에서 랠리를 펼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호흡을 길게 봐주면서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탄력이 붙을까요? 저희 50분 동안 어드바이저 분들과 함께하면서 유망한 곳 어딘지 저희 시선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맛 2부 지금 시작할게요. 네, 월요일장 마감 3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우리 시장인데요.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마감 전에 공략해보면 좋을지 함께 찾아 나서보겠습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익절의 기술 배워보시죠.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무난히 3,2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에 나서주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위원님, 시장 분석부터 내려주시죠. 자, 일단 상당히 좀 오랜만에 상당히 이례적인 시장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에 가담을 하고 있고 또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외인과 기관이 고가권내였던 즉 한 틱이라도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를 가담을 해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아래 독가의 물량을 좀 받쳐서 체결시키는 쪽, 즉 개인의 저가 매도를 계속적으로 좀 유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는 최근 들어서 어떤 개인 매도 물량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좀 큰 폭의 어떤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하나씩 좀 짚어보게 된다면은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종목별 힘이 상당히 좀 저하되어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또는 현재가 차익 어떤 체결 모습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관찰해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가의 상승 흐름세를 좀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매우 짧거나 또는 호가가 상당히 좀 비어 있거나 또는 거래대금이 매우 적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유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와 관련된 여러 종목군들 또는 몇몇 종목군들이 대량의 거래대금 최소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이상의 어떤 거래대금을 일으키면서 어떤 추가적인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가지 못하거나 상한가의 문턱에 좀 걸려 있거나 다시 또 밀린다든지 또는 지금 5호장 접어들면서 투매 구간이 좀 다소 발생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월요일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사실상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좋았을 법한 시장으로 좀 여겨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조바심 또는 어떤 조급함에 의해서 좀 장중에 슈팅 보여주는 종목군들 또 강했던 종목군들 하락이라든지 눌림 조정 분봉상의 어떤 타점을 좀 잡아가는 거라시다가 되려 좀 재미없는 조금은 아쉬운 그런 결과를 좀 가져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 어떤 전반적인 시장 지표 너무나 좋습니다. 일단은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 바닥은 충분히 확인했다고 보여지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3,300포인트대까지 어떤 추가적인 슈팅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좀 열어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장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은 전반적인 섹터 많이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제약 쪽에 있어서도 공매도의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떤 단기적인 재료에 의해서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쪽에 있어서는 장중에 급등락 움직임을 상당히 좀 격변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여러 대형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최근에 좀 아쉬웠던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 오늘 어느 정도 바닥권의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와 또는 어떤 반등, 상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당분간은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조금 높여볼 필요가 있겠고, 물론 그와 함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추가적인 시총을 좀 보여주기 위한 조금 더 어떤 외국인 또는 기관이 적극적으로 고가권을 매수해주는 좀 모습을 좀 나와야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래도가에 물량을 좀 받쳐서 개인들의 어떤 매도를 유도함으로써 물량을 좀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좀 벗겨내는, 좀 벗어날 수 있는 모습이 빠르면 내일 또는 조금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좀 발생한다라면은 충분히 무난하게 상승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 역시 마찬가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호한 모습을 만도, 현대차, 기타 여러 종목군들에 있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적 상승 흐름세를 논하기엔 다소 좀 아쉽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돈이 집중되는 어떤 섹터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쏠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일 기준으로 했을 때 변곡점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고 좀 판단할 수가 있겠고, 내일 또는 모레 오늘의 시가 또는 종가를 이탈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물량을 좀 모아나가는 전략도 충분히 승률이 높은 유효한 전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으나 부안해동하지 마시길 바라겠고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하락세를 통해서 저점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매수 기회를 찾아보면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는 삼성제약이 올라와 있는데요. 췌장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오늘 강한 탄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상당히 늘어난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3인방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대한항공인데요. 항공주들이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물류 대란으로 항공 화물 운임 가격이 치솟으면서 국내 항공주들 일제히 탄력받아가는데 오늘까지도 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AB프로바이오를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모더나 관련주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이 모더나 백신을 검증해 본 결과 허가 가능한 수준의 효과를 보였다라고 전해지면서 이 기대감에 오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궁금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SK이노베이션 함께 보겠습니다.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시장 공략을 위해서 미국 자동차 업체인 이 포드와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 배터리 관련주들 좀 쉬어갔지만 아직까지 그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하락 전환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마감 전에 담아볼까요? 자, 일단 SK이노베이션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의 구간을, 그러니까 매수를 할 구간이라고 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바이앤홀드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는, 자,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이번 주 내에 어느 정도 27만원 전후 가격에 있었던 눌림이라든지 조정을 보여주게 된다면 충분히 물량을 좀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오늘 이후로의 어떤 매매 전략을 좀 구상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기본적으로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어떤 비중 조절을 통해서 주식을 좀 모아갈 때는 내가 생각했던 어떤 평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 비중을 어떤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신다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었던 악재라고 불릴 수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주라든지 또는 어떤 계약 공시가 계속적으로 대기된 상태이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어떤 포드와의 어떤 관계도 그 이후에 어떤 조단위 어떤 추가적인 수출 공시 또는 어떤 계약 공시가 추가적으로 예고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정상의 어떤 매매로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중요한 것은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어떤 갭상승 또는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그 시점, 즉 외국인 또는 기관이 메이저의 어떤 수급에 의한 더 강한 매수세에 의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반드시 좀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과연 얼마만큼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서부터는 외국인 또는 기관이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 중에도 적극적으로 물량을 받아주는지 그 여부를 집중적으로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7만 5천 원대 가격을 지켜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며, 27만 5천 원을 깬다 할지라도 27만 원대까지 설사 주가가 밀린다 할지라도
이내 회복해주는 모습을 당분간 좀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되도록이면 저가권, 무턱대고 고가에 매수하시고 진입하시고 하실 필요가 없이 충분히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매수 평단가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대의 어떤 기록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대금만 놓고 본다면 3,022억, 그닥 큰 어떤 거래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조정이라든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최대한 저가 매수에 집중하셔서,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오늘 마감할 때 꼭 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조정 나왔을 때라도 크게 관심 두고 담아가는 전략을 세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감 전 바이앤홀드 종목 SK이노베이션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특수건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일부 지하화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특수건설 거래량 크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상승 탄력이 크진 않습니다. 이미 기대감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일까요? 오늘장 마감 전에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보유 중이시라면 매도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설사 내일장 큰 갭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내일 시가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한 단기적인 테마일 뿐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이슈가 오늘장 또는 내일장 장중에 노출이 된다든지 장 마감 이후에 노출된 이후에 어느 정도 갭을 띄워준다라면 다시 한번 재차 상한가 매매가 되었든 데이 트레이딩이 되었든 그런 관점을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굳이 지금 가격에서 거래량 없이 또는 횡보 또는 전일 상한가 가격대를 이탈치 않는 조정을 보여준다고 무턱대고 매수하지 마시길 바라겠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내일장의 어떤 시가 또는 저가까지 내가 매수 평균 단가를 녹일 수 있을 만큼의 소량, 적정 비중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매수하시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한 큐에 종가에 큰 물량을 매수하실 필요는 없이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 시세를 봐가면서 전략을 세우되 꼭 이렇게 물량이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올 때라든지 아니면 관심을 크게 받았을 때 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마감 전 세일 종목 특수건설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KT 서브마린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위원님께서 지난 6일에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KT에서 구조 작업 재편에 따라서 매각 물망에 올라와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기대감 충분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6% 넘는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때 추천해 주실 때도 이 목표가를 7,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목표가는 지금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어떻게 더 가져가 볼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팔아야 될까요? 자, 일단 항상 어떤 수익이나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일부라도 좀 수익을 취하시는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 내에서도 조금만 더 하시다가 오히려 수익을 놓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펀더멘털적인 어떤 측면이 있어서도 KT 자회사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상당히 튼실한 기업이기도 할 뿐더러 추가적인 어떤 매각에 대한 이슈 역시 마찬가지로 조만간 머지않아 공시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재료 소멸적인 어떤 측면까지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무작정 어떤 상방을 외치시기보다는 그래도 적정 구간을 파악하시면서 수익을 최대한 좀 취하셨으면 좋겠고, 되도록이면 아마도 내일장 기준에 쓸 때 오늘 종가 이상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철저히 정말 선수들의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구간을 보여줄 텐데, 아마도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8,500원대 이상 가격서부터는 사실상 제이트레이딩 또는 상한가에 진입했을 때 상한가 매매 그 정도 수준에서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거래를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감 전 세일 종목 KT 서브마린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관심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로 시장에서는 일부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자, 일단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중소형주로서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준 가격을 대략적으로 1,400원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15원대의 어떤 가격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데,
1,400원대 아주 타이트한, 즉 내일장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가격을 손절선으로 잡으시고 단기적 관점에서 어떤 수익 관점을 좀 접근해 볼 수 있겠으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영권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도 매우 높을 뿐더러 추가적으로 틱톡이 중국 내 어떤 증시에 상장했을 시에 지금 현재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의 FSN 아시아라고 하는 자회사의 어떤 광고 송출에 있어서의 어떤 가치가 조금 더 부각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동남아 쪽에 있는 자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기에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어떤 영업이 증가라든지 어떤 지분 가치 어떤 고평가도 더 나아가서 지분 경쟁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슈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충분히 지지해줄 가격 손절선은 1,400원 타이트하게 잡아 놓으시고 해당 가격이 이탈치 않는다라면 짧은 어떤 단기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의 종목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매수가는 현재 시점으로 좀 잡아주셨고요. 목표가 1,600원, 손절가 1,400원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